제11호 태풍 흥남노가 쓸고 간 포항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제철소 측의 재난 대응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9월 시사교양 PD 오윤화는 한반도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일에 의문을 가지고 재난의 진실을 파헤치려 제철소에 취재를 위해 들어가는데 오케이, 가자. 집중했으면 따라와. 제철소 안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국가 주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제철소 직원. 그러나 메모리 카드만 가지고 돌아가는 직원의 뒤에서 날리는 분노의 샤우팅. 그거 해명 못하면 씨발 여기 경영진들 싹 다 모가지 날려야 돼.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익명의 직원이 오윤화의 취재에 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터뷰 해드리죠. 태풍이 오기 전 제철소에서는 침수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소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흥남노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비상 속보를 보던 대표이사는 제철소장에게 태풍 대비를 위한 지시를 내린다. 네, 대표님. 네?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결국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라면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에 직원들은 반발하지만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한 방에 잠재운다.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휴풍 후 데드라인 시간 안에 고로가 재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고로 안에 쇳물이 엿가락처럼 굳어 다시는 고로를 쓸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작합시다. 휴풍 시행 5분 전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로 휴풍 실시. 휴풍 실시. 고로 2301 열풍변 폐 확인. 휴풍은 실시되고 고로 안의 터빈들이 하나둘 멈추게 된다. 예. 아까 4시쯤 제철소에 물이 찬다고 해서 승인 절차 밟아서 공장 내 비상 방류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다 빠졌나요? 네. 그 후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휴풍 후 다행히 그때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황실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각자의 본 업무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삼거로 운전실 일단 대기 좀 해주세요. 손부장, 커피 한 잔. 좋죠. 삼선제 김희수 주임, 현위치 보고하세요. 삼선제 김희수입니다. 지금 공장 지하에 물이 차서요. 양수기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양수기도 없어요. 방제가. 연료 공장에 펌핑. 여보세요. 소장님, 아멘 파트장입니다.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와 전화기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제철소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공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안 했다고요?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고. 감광 상태요? 그런데 아직 휴풍이 되지 않은 제3고로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삼거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이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다만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공장장님, 오토피트 침수됐습니다. 공장장이 상황 파악을 위해 가던 중 폭발음과 함께 전기가 끊기게 된다. 폭발이 있었나요?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저기 뭐야? 저 연기가 저기 어디지? 다들 피해요! 가연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불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났습니다. 합선입니다. 지하 칼버트가 다 침수됐어요. 합선으로 인하여 전기실의 변압기 등이 침수되어 차단기가 다 타버리고 송전 케이블이 송산되어 전기가 나가고 곧이어 외부 전기도 끊겼다.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고로는 그로 인하여 삼고로 역시 전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공장장님, 여기는 이산소 운전실입니다.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력 상실로 64m 플랜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직접 밸브를 개방해야 하는데 그 일은 이항철 파트장과 직원 등 2명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방하기로 한다. 공장장님, 저 이항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선배님, 난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자처한 거야. 예? 문제는 30분 안에 총 6개의 플랜트 꼭대기에 있는 밸브를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뭔 소리? 너 괜히 가르치니까. 아닙니다. 너 어디서 갔는데? 지금 반투 아닌. 야, 강정규! 파트장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거기야! 첫 번째 희생자가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나올 뻔했다. 발을 엎드렸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래서 대체 뭐가 터진 거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극복하고 플랜트에 올라가 밸브를 모두 개방하는 데 성공한다. 플랜트 12! 밸브 개방 완료했습니다! 밸브 개방 완료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들려오는 폭발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수 구역입니다. 색이 더 짙을수록 침수 피해가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벤라인 쪽은 멀쩡한 데가 없나요? 예, 평소에는 침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만 고른 듯이 이렇게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제철소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말 그대로 너무나 크고 막심했다. 사망자, 실종자 0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종자나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 고립됐던 직원들까지 모두 구조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고로는 그리고 휴풍 대기 중 태풍 침수 피해를 당했던 제3고로 역시 다행히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고로는 저 5개 모두 지금 재송풍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용선 비트가 침수된 상태라. 제강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침수 피해를 극복하면서 모든 고로에 재송풍을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문제가 남았는데 용성 비트의 피해로 제강 공장에서 5개의 고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쇳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제철소에 그 용선 운반 차량이 한 70대 정도 되죠. 거기다가 일단 저 쇳물을 좀 받아두면 그러나 용선 운반 차량은 대부분이 쓸 수 없게 되고 4대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여기 복구 얼마나 걸릴까? 보름 안에는 어떻게든 최대로 잡아도 일주일이 되더라니요. 저기서 깊이가 13m나 되는 용선 피트에 물이 꽉 찼습니다. 전기 나갔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보내도 물론 비가 5cm도 안 줄었는데 일주일이요? 이거 보름도 힘들어요.
그래도 제철 소장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대표이사는 소장 등과 함께 5개의 고로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3만 톤의 쇳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었는데 처리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고로 몇 개는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오던 중 대표이사는 문득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이 펄펄 끓는 쇳물을 그냥 길바닥에 쏟아버릴 수도 없고. 쏟아버립시다. 쇳물. 사철이장이요? 모래사자. 말 그대로 이 쇳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래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료는 이게 답니다. 그러나 초기 때 존재했던 사처리장을 만들거나 본 적이 있던 직원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았다. 있습니다. 예? 성우님,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 명절에 쉬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검장장님 아니지 대표님 상황은 들으셨죠? 한번 해봅시다. 아, 부지는 여기로. 급하게 불러온 은퇴했던 당시 직원과 사처리장 부지를 둘러보며 만족해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모래인데 못해도 이 4,000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태풍 뒤라 멀쩡한 모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요. 가보면 죄 젖은 모래라 합니다. 명절 때라 화물차 기사들도 없고. 이들은 필요한 모래를 구할 수가 있을지. 한편 대표이사의 초대를 받아 제철소 본사를 방문하는 오윤아 PD 그리고 대표이사를 보고는 놀라고 마는데 이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유,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요? 모가지 다 날려야 된다면서요. OPD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재난이든 사고든 수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어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불 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일주일이죠.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데드라인은 2024년에 개봉한 영화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2022년 9월 포항 제철소가 건설된 후 50년 가까이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뜨겁게 타올랐던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가 역대급 태풍인 흰남노에 의한 막대한 침수 피해로 인하여 멈출 위기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원들이 겪는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사투의 현장을 다큐멘터리 방식에 따라 시간대별로 고증하여 보여준 휴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노력으로 재난을 극복하는지는 직접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